수술비책 박종철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덴티움의 재료만 이용해서 여러분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게 사실은 덴티움의 주력 제품이었죠. 사실은 역사이기도 합니다. 덴티움의 임플란트인데요. 덴티움의 임플란트 픽스처를 이 환자분에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치하게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 분과 함께 임플란트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덴티움 임플란트는 냉장고에 아주 신선하게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정말 다채로운 컬러가 되어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직경을 알 수 있죠. 3.6, 4.0, 4.5, 구치부형 5.0, 조금 넓은 6.0, 그리고 진짜 넓은 슈퍼 와이드 7.0까지. 오늘 심을 거는 하악 전치부 4.0에 8mm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패키지를 한번 열어보고 임플란트 식립을 준비할 건데요. 보시면은 제일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들이 제조 면월일입니다. 이게 임플란트도 결국은 다 수명이 있는 것들 알고 계시죠? 오래 뒀다고 해서 뭐가 상했네, 그게 아니라 친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했을 때 뼈에 착 붙으려면 이 친수성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조 연월일 아래에 있는 유효기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사용할 드릴은 두 가지 키트가 있는데 이 키트를 좀 설명을 드리고 선택을 할게요. 자, 위에 있는 키트는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스타퍼가 달려있는 세모 모양 스타퍼 키트고요. 이 아래 거는 기존의 올드하지만 클래식한 전통의 키트입니다. 안에 내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로 클래식한 드릴이죠. 이 위쪽 부분에 있는 것들이 린데만 드릴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임플란트의 뎁스와 패스를 잡아주는 가이드 드릴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경을 넓혀주는 3.6, 4.0, 4.5, 5.0까지 진행이 돼요. 어떤 면에서는 관리하기 편해요. 하지만 스타퍼가 없고 하다 보니까 초심자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8mm 해야지 하다가 어이쿠 하면서 12mm 막 환자분 넘니스 발생하고 문제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스타퍼 드릴이 등장을 했습니다. 서지컬 키트 통의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드릴이 엄청 많아졌죠. 아래 거랑 비교해 보시면은 한숨이 나올 정도 드릴이 많아졌습니다. 왜? 각 사이즈별로 각 길이별로 드릴을 다 만든 거예요. 뭐 장점도 있죠. 드릴이 샤프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거는 모두 다 몇몇 드릴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는 그날의 사이즈와 직경에 따라서 소수만 사용을 하니까 샤프니스를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게다가 스타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물론 뭐 눈 감고 하시면 안 되겠지만 거의 그 정도로 손쉽게 드릴링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오늘은 이 스타퍼 드릴을 이용을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은 제가 어떤 엔진을 쓰느냐, ICT 모터라고 하는 저희 ICT 모터 편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임플란트 모터인데 선이 없어요. 무선 와이어리스 모터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수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는 요 가장 기본이 되는 포인트 드릴 내지는 가이드 드릴이죠. 8, 10, 12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8mm이기 때문에 요거 8mm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드릴링을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4에 8을 심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8mm 스타퍼 드릴 중에서 제일 작은 거 2.2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항상 이렇게 살짝만 포인트만 잡아요. 이렇게 한 1mm 정도만 하시고 그리고 보는 거죠. 약간 디스털로 가면 좋겠어요. 이때는 수정이 가능해요. 이걸 다 딜링 해버리면 수정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약간만 디스탈로 가서 다시 한번 포인트만 볼게요.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구멍이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요게 3번에 맞는 것 같아요. 자, 8mm인데 스타퍼가 있죠. 부담 없이 그냥 쭉 들어갈 거예요. 인앤아웃, 인앤아웃, 인앤아웃 해서 스타퍼 느끼고 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2.2mm의 8mm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스타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쭉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이드 드릴도 사실은 린데만 드릴 타입이라서 옆면에 이 커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을 갈아내면서 패스 수정이 조금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수정할 게 없어요. 쭉 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만일에 얘가 3.6이었다. 그러면 벌써 파이널 드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술이 빠르겠어요. 그렇죠? 자, 파이널 드릴이면은 3.4였을 텐데 저는 오늘 4.0 갈 거기 때문에 한 단계 더 가야 돼요. 얘는 파이널 아닙니다. 자, 역시 쭉 따라 들어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끝. 네. 뭐 이제 오래 수술하시다 보면은 눈이 조금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나이도 들고 저도 사실은 이제 노안이 슬슬 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스타퍼가 사실 편한 것 같습니다. 쭉 가면 됩니다. 보세요. 자, 딴 데 보고 하면 안 되겠지만 딴 데 보고 여기 딴 데 보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수술 중에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파이널 드릴로 3.8에 지금 8mm가 다 들어갔거든요. 임플란트 심어도 돼요. 근데 여기다가 카운터 싱크 하나만 더 할게요. 카운터 싱크는 뭐냐 하면은 이 피질고를 상방에 좀 날려주는 건데 특히 오늘 이 환자분이 뼈가 너무 좋아. 하악에 막 단단해요. 그러면은 피질고를 조금 삭제해서 압력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카운터 싱킹으로 살짝 할 겁니다. 오늘 저는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해서 상방에 있는 코티컬 본을 많이 날렸습니다. 자, 패키지를 한번 열어가지고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넣고 쫙 열면은 잘 나오죠. 자, 보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하라고 여기도 또 써 있어요. 유효일자, 뭐 언제까지 유효한지, 제조일자, 그 다음에 사이즈 4에 8 맞는지 보라고. 요 밖에 거를 까고 나면은 까고 나서도 또 포장이 또 들어있어요. 요렇게 떨어뜨립니다. 자, 첫 번째 표면이 나왔고요. 요거를 열어요. 그래도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게 소독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요게 이제 드디어 마지막 4에 8mm 임플란트입니다. 요 상태에서 살짝 돌려서 위로 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빼다 보면은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임플란트 표면은 타이타늄이에요. 산화막이 있죠. 닿으면은 산화막이 무너지거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골 유착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쉬한 산화막이 뼈에 닿아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마운트를 연결한다. 두 번째, 빼먹지 말아야 될 게 엔진 프로그램 조절 꼭 해야 돼요. 자, 프로그램을 제가 돌려야 되는데 어머나 여기가 소독포가 없네요. 어떡하죠? 페달 있죠, 페달. 페달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너무 편해요, 그죠? 20rpm으로 천천히 들어가고요. 토크는 35N. 한눈에 보면서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자, 심는 거 잘 보여드릴게요. 요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뚜껑을 열어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꽂죠. 그리고 안 나왔네 이래요. 당연히 안 나옵니다. 안에서 인게이지를 시켜야 돼요. 안에 핵사가 있기 때문에 핵사랑 맞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손은 가만히 계시고요. 왼손을 좀 돌려요. 그러면 따까딱하면서 꽂힙니다. 인게이지가 돼요. 그 다음에 뒤집어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왼손으로 뚜껑을 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동하신 다음에 수술 부위 직전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꾸로 빼서 거꾸로 이동하고 직전에 돌리기.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심도록 해볼게요. 거꾸로 왔습니다. 거꾸로 왔고 하나, 둘, 셋. 옳지. 잘했어요. 자, 그리고선 바로 심느냐? 아니에요. 드릴링을 했습니다만 드릴링을 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사방으로 10도 정도는 각도 수정이 돼요. 내가 원하는 각도가 맞는지를 메지알 디스탈 버코 링걸로 한 번 더 보세요. 정확하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조심스럽게 페달을 밟습니다. 자, 20, 네, 토크가 지금 올라 4, 5, 7, 8, 9, 10. 네. 요거 토크 읽어주는 분이 계시면 더 편해요.
지금 제조사에서는 0.5mm 하반까지 심는 걸 권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어이쿠. 네. 0.5까지 넣고 싶기 때문에 마지막 파이널로 요 핸드렌치로 조일 거예요. 인게이지 하실 때에는 멀리서 하지 마시고 오른손 검지로 잡아주시고 네, 인게이지 확실히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려요. 돌릴 때 왼손 엄지, 검지로 위에 축을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돌리세요. 그러면 패스가 안 바뀐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어휴, 30 넘어갑니다. 네. 30, 35, 네. 볼까요? 네. 0.5mm 하반까지 저스트하게 딱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냥 덮어버리려면은 커버 스크류. 만일에 수술을 한 번에 끝내고 보철로 갈 거다 싶으면 힐링 어버트먼트.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자, 덴티움의 초록색 커버 스크류입니다. 보시고 열어서 떨어뜨리면은 예쁜 나사가 나오죠. 요게 커버 스크류고요. 힐링 어버트먼트는 네, 치유 지대주라고 한국말로 표현을 하는데 아주 든든한 기둥입니다. 기둥을 보시면은 실제로 길어요. 그래서 어버트먼트는 길이가 다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어디 있느냐? 키트의 아래쪽에서 보시면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짧은 애도 있고 긴 애도 있고 진짜 긴 애도 있어요. 요거는 덴티움에다가 요청하셔가지고 원장님이 쓰시는 적절한 길이 여러 개 구비해 두시면은 나중에 보철하실 때 되게 편합니다. 커버 스크류 연결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가느냐? 아니에요. 요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이건 새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인게이지가 됐는데 좀 쓰면 헐렁헐렁해지거든요. 엄지 검지로 드라이버 잡으시고요. 중지 있죠? 중지로 얘를 측력을 주면서 옆으로 잡아주세요. 이러면 안 떨어져요. 아무리 흔들어도. 왜냐면 내가 3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위에다 넣고 돌리는 거죠. 드라이버 위에 대시고요. 이렇게 돌리시면 금방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끝났죠? 그 다음에 빼시면은 끝.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커버 스크류가 반짝반짝 가능하고요.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확실하게 인게이지 하시고 엄지 검지로 잡고 중지로 서포트 해주신 다음에 입안으로 와요. 그리고 왼손의 기구로 위에 잡으시고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체결하시고 네, 힘줘서 꽉 체결하시면은 힐링 어버트먼트 끝납니다. 덴티움에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드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거는 기존 오리지널 드릴이에요. 그래서 오리지널 드릴에서의 장점 하나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 3.6 드릴이고요. 기존 4.0 드릴인데 이걸 제가 왜 좋아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덴티움 드릴은 매우 샤프하고요. 삭제력이 뛰어납니다. 게다가 드릴과 드릴 사이에 플루트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자가골을 체득할 때 진짜 좋아요. 300rpm 내지는 완전 토크 모드로 해가지고 드릴링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300rpm으로 갈 겁니다. 자, 드릴 사이에 뼈가 긁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 드릴 사이에 묻어 나오는 자가골들을 체득하시면은 엄청난 양의 자가골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만일에 여기서 드릴 속도를 좀 더 줄였다. 토크 모드를 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뼈 깎이는 거 보이시죠? 덴티움 드릴이 삭제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뼈를 깎습니다. 그 얘기는 저 깎여 나오는 뼈들을 버리지 말고 모으시면은 엄청난 양의 양질의 자가골들을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꽤 양이 되죠? 실제 연구해 보면은 하나의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모아지는 뼈의 양이 약 0.185ml, 그러니까 결국은 0.2ml 정도의 부피의 자가골. 그것도 그냥 자가골이 아니라 골수에서 퍼온 양질의 자가골이니까 정말로 GBR 하실 때 덴티움 오스테온 쓰시면서 이 자가골이랑 섞어가지고 쓰시면은 치유력 훨씬 좋아집니다. 자, 오늘 덴티움에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임플란트 픽스처와 서지컬 키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좋은 픽스처, 좋은 키트 가지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한 멋진 결과를 가진 수술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덴티움과 함께하는 수술비책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